안녕하세요. 6월 3일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불금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HLB와 HLB 그룹주, HLB 제약과 노터스를 제외하고는 최근 3일간의 저점을 갱신하는 가격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이제 오늘 밤인가 봐요. 6월 3일 미국시 시카고에서 열리는 아스코이에서의 리보세라닙에 대한 선양당성함 발표가 이어질 것이고요. 6월 7일 날 정도에 발표한다라고 그러죠. 어쨌건 아스코이의 기간이 오늘 밤부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52,000원, 3,000원의 HLB의 고점을 찍고 가격 조정을 하는데 일단은 관망을 해봅니다. 최근에 44,000원 초반에서는 하방 경직의 모습, 그리고 아스코의 학회가 열리는 기간중 또는 그 이후에 가격 조정이 될지 관망을 해야 될지 하방 경직이 될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다시 6월 둘째 주 목요일이 내마녀의 날에 해당을 하지요. 선물옵션 만기가 진행이 되고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그러면서 6월 15일에 미국 FOMC의 빅스텝의 금리 인상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놓여져 있습니다. 하여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정도가 지나봐야 최소한은 2주 정도는 가격 조정 내지는 하방 경직을 하면서 기간 조정으로 이어질지 우리는 함부로 주식시장에서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노터스는 3일째 상한가를 치고요. 이것은 투자 주의에서 이제 투자 위험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시 한번 살펴를 볼까요? 현재 투자 주의가 되는데 투자 위험이 들어가게 되면 또한 오늘 보다 보니까 소수 종목, 과다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요. 이와 같이 박셀바이오처럼 흘러가는 모습. 이제 누군가는 이 시점에서 서서히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오르락내리락을 하면서 그동안에 많이 올렸던 부분을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호재 기사를 띄우면서 내던지겠죠. 현재는 노터스는 키 보유자의 영역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HLB는 일봉상에서 저점이 무너지는 즉 21선이 올라오는 모습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다음 주에 아스코에서의 학회 발표의 마무리 그리고서 6월 15일경에 미국 FOMC의 일정에 따라서 미국 시장의 여판지 그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가격 조정, 지수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대단히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일부 고점에서 익절하신 분 일부분에 대해서 제가 44,000 초반에 일단 3일째 하방 경직 왜냐하면 아스코에서의 발표가 어떤 상황을 나오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체 44,000 초반이었는데 오늘 종가는 43,350원이죠. 전일 종가를 무너뜨리는 이제 21선 근방에서 하방 경직이 될지는 또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이다. 21선을 보면 42,770원입니다. 42,700원 따라서 현재에서 대략 6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곳에서 21선을 터치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6월 6일 월요일에는 이제 현충일이기 때문에 쉴 것이고 다음 주도 그러면 사거래일 정도가 남았네요. 사거래일의 흐름 그렇다 보면은 아스코의 일정이 마치면서 이제 시장 수급은 어떻게 변모가 될지 우리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오늘 또 HLB는 1만 주 정도의 공매도를 보이고 있네요. 계속해서 매일매일 10만 주 6자리의 공매도 수
수량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평균가가 43,760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HLB 제약이 3.64%, HLB 제약은 이틀째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기사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을 선정이 되었다. HLB 제약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2022년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 ATC-뿔에 선정됐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우수기업 연구소 육성 사업은 기술 역량이 높은 우수기업 연구소에 대한 연구개발 R&D 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속 성장을 이끌고 산업 혁신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인류 상품 573개의 18.2% 104개를 ATC 기업이 차지할 정도로 본 과제의 선정은 중소, 중견기업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 R&D 투자 전략 분야 중 5개 영역 25개 분야에 부합하는 45개 신규 과제의 총 188억 원의 지원 예산을 편성했고요. HLB 제약은 연평균 5대1에 달하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매년 약 5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4년간 지원을 받게 됩니다. 20억 원 받는 셈이 되겠네요. 이번 연구과제를 통해 HLB 제약은 최성욱 가톨릭대 교수 연구팀과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해 보다 개량된 제품 생산 그리고 사업화에 근접한 서방형 주사제 생산 기술을 갖추게 될 예정이다. SMEB 플랫폼 기술은 장기 지속적으로 약물 복용이 필요한 치매와 파킨슨 같은 퇴행성 노인질환 그리고 암, 당뇨, 비만과 같은 만성질환 치료제뿐만 아니라 약물 흡수 문제로 경구 투여가 어려운 펩타이드 또는 단백질 약품으로 확대 적용이 가능하다 그럽니다. HLB 제약을 SMEB 기술이 적용된 서방형 주사제 제품이 개발되면 의약품을 2주에서 4주에 걸쳐 1회만 투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환자의 복약 편의성을 개선하고 치료 효과를 증대시킬 전망이다. 또 기존 서방형 주사제 경쟁기술 대비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시장에서의 우위성을 확보해 사업성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상효 HLB 제약연구소장은 독자적 서방형 주사제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당사가 이번 우수기업 연구소 육성 사업에 선정돼 보다 진보된 차세대 약물 전달 시스템, 드럭 델리버리 시스템 개발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됐다. 향후 HLB 제약의 미세유체 생산 기술 플랫폼이 적용된 혁신 의약품으로 인해서 환자들의 삶이 크게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것을 보면 HLB 리보세라닙을 필두로 해서 움직이고요. HLB 제약은 이것이 신약이 신청이 된다라고 한다면 신약 생산기지 역할을 또 HLB 제약이 하게 될 것이고 HLB 테라퓨틱스, 노터스, HLB 생명과학 등 모든 HLB를 위주로 해서 그룹주들의 지속적인 매출 증대, 영업이익, 신약 신청 등등으로 올해 특히 내년부터의 큰 의미가 보여지지 않을까. 올해는 그렇다라면 NDA 신청이 최소한은 하나 이상 내년 상반기까지 일반 1분기까지 해서 2개 정도만 신청을 하게 되면서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라면 HLB는 글로벌 신약 제약 제조 기업으로 이렇게 거듭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것들이 착착 일이 진행이 되어야겠죠. 한편 HLB 제약은 서방형 주사제 개발 외에도 척수 손해변성증 치료제 시트랄린 구간
붕해종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국내 최초 대규모 비교 임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높은 신약 개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라고 그럽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찾아보고 연구해 봐야 되겠네.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룹사인 HLB의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닙이 간암, 선낭암에 대한 글로벌 임상에서 유의성 있는 효능을 입증해 신약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며 향후 HLB 그룹의 신약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할 예정인 HLB 제약의 기업 가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요. 또 글로벌 미세유체공학 시장은 2019년 52조 4천억 원에서 2029년 연평균 13.73%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의료, 생명공학,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응용이 가능해 시장이 점차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그럽니다. HLB 제약,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HLB나 생명과학, 테라퓨틱스, HLB 글로벌과 다른 주가의 수급 움직임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HLB 제약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거래량이 적으면서 천고점 돌파하는데 역부족인 상황으로 쌍봉을 맞고 이렇게 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HLB 생명과학은 2.96%, 14,750원, 역시 15,000원이 무너지면서 여전히 저점들이 무너지기는, 그래서 관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일단 21선이 올라오면서 다음 주에 주가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HLB 생명과학도 10만 주 이상의 공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생명과학은 프로그램 매수로 3만 주가 들어온 모습이고요. HLB는 14만 6천 주. 공매도와 프로그램 매도가 양방향으로 매도 포지션으로 해서 61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다음 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중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수급, 오늘 장중으로 프로그램 어제에 이어서 16만 7천 주 HLB가 던졌고요. 기타 법인 3일째 상승하는 모습, HLB 제약 이틀째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은 공매도 10만 주, 장중 수급으로는 외국인 26,654주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HLB 테라퓨틱스 11,150원 2.62%, 오늘은 35,852주를 매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봉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아직은 조심스러운, 최근에 44,000원 요 근방에서 머물러서 지켜주는 1차적으로 매수한 모습이고요. 이제 여기 지켜지는 요 부분들이 점차 이 앞전의 저점을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또다시 두 번째의 매수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앞전에 바로 직전의 저점을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두 번째 주 목요일은 대마녀의 날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선물 옵션, 그리고서 6월 15일경에 미국의 FOMC의 금리 인상이 예견되어 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시장, 미 시장에 따른 우리 시장의 수급은 어떻게 될지, 일단은 그 부분은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겠습니다. HLB 생명과학도 여전히 저점들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여기에서 머물렀던, 일단은 여기 14,000원까지는 관망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토스 말할 것은 없고요. 우리의 영역은 아닙니다. HLB 제약 여기에서 이제 18,000원 정도를 돌파하지 않고 무너진다라면 쌍봉의 역할, 즉 고점들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낮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현재의 추매보다는 관망의 모습이 HLB 전체의 매매 포지션을 정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HLB 테라퓨틱스는 현재 11,000원대는 지켜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전히 HLB 테라퓨틱스는 가장 오른 부분도 없고, 그러니 11,000원대는 매수 포지션 정도는 조금 일부 저점 분할 정도는 생각해 봄직하다는 것입니다. HLB 글로벌도 여전히 횡보의 모습인데 10,000원 초반 정도에서는 조금 진입을 해보고 기다리는 것도 좋지 않나. 우선은 제일 안정적인 것은 6월 15일 지나서 매수의 모습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한 주 동안 가격 조정이 나온 HLB의 모습입니다. 다시금 6월 15일 정도의 어느 정도의 금리 인상 부분 지나면서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한 주 동안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추기를 염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시장은 우리가 거스를 수 없고 시장에서 원하는 대로 흘러가면서 서서히 매수 기회는 시장이 또한 보여줄 거라고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애 많이 쓰셨고 다음 주 현충일, 잘 휴일, 연휴가 되겠네요. 오늘 불금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다음 주 화요일까지, 화요일날 다시 뵙는 것으로 하고요. 주말에 좀 더 연구를 해서 수급이라든지 글로벌 시장 유가 전체적인 흐름을 함께 보면서 다음 주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HLB 생명과학의 이제 구주주 배정의 청약 부분들은 다음 주 화요일 정도부터 이제를 하게 되는데, 증권사에 일단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서 우리는 주식으로 전환해서 다시 매도를 함으로써 차익을 내기 때문에 일단은 납입을 하고 청약을 하고 납입을 하고, 그리고서 7월 15일 이후에 그때쯤에서 영상에서 준비하는 어떻게 주식 전환을 하게 되고 그러한 부분들에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가격 조정이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또다시 저점을 잘 지켜보면서 또다시 상승으로 이어가는 그 시점의 길목을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 주말 연휴 건강을 유지 잘 하시면서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